일단 91번은 진짜 숫자만 바꿔갖고 이게 진짜 영혼 없이 숫자만 바꾼 문제라서 이게 안 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다르지만 더 쉬운 92번을 한번 해봅시다. 92번. 이거 그냥 쉽게 푼 사람은 계속 풀던 거 풀어.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의 a까지 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3개. 자, 일단은 이제 대충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데가 경계로 x좌표로서 되게 중요한 해석을 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함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2의 마이너스 x 빼기 4 더하기 a. 이 함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질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마이너스 x가 돼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x는 감소함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끝점은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값은 뭐 그냥 집어넣어야지 뭐. 여기다가 2에 이쪽으로 할까? 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하기 a.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 자, 하여튼 뭐 여기가 2분의 1 더하기 a라고 하는 경계가 나옵니다. y좌표로서 어쨌든 경계가 나오죠. x좌표랑 y좌표를 계속 잘 따지면 돼. x좌표, y좌표, 점근선 계속 거기만 집중하면은 이 문제는 다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만 계속 집중하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로그 4의 x 더하기 p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이동이 되는 뭐 함수야. 평행 이동을 했죠. 자, 얘네가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대.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그러면 x좌표가 빠지면 안 돼. 여기에서 이제 로그 함수는 점근선을 갖는데 정의역으로 하는 역함수를 갖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x 하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당연히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대응이 돼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함수를 가지려면 y의 값으로 이게 플러스 무한대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고 있다면 x좌표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y좌표,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얘네들을 다 따져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y좌표로서 x좌표는 마이너스 무한대, x좌표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듯이 y좌표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뻗어나가야 되니 점근선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부터 뭐 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요 선에 이제 딱 맞추면 되죠. 이렇게 요 선에 딱 맞춰버리면은 요 정도로 로그 함수를 맞춰버리면은 역함수가 일단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일단 대충 뭐 이렇게 다 x하고 y에 대해서 1대1 대응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증가함수를 이렇게 그냥 슬쩍 그려놨는데 여기 요 점을 집어넣으면 2a 여기가 경계래. 요 이후로는 뭐 사실은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딱 여기까지만 따지시면 되고 얘를 집어넣게 되면 로그 4에 2에 a 더하기 3 요 y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 얘의 y값 요 값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뭐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걸 풀어내면은 뭐 별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b라고 하는 값은 점근선 마이너스 3이 되고 a라고 하는 애는 2의 a 형태를 찾아야 되니까 2의 a 더하기 3이 이쪽으로 4의 2의 제곱이 되면서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a가 될 거고 이거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93번도 비슷한 문제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잠깐만 94번은 뭐였구나. 94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94번의 핵심은 아니 이게 무슨 뭐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볼게. y는 요거 그냥 다른 조금 더 쉬운 걸로 y는 로그 x가 있어. y는 로그 x가 있고 y는 로그에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얘랑 얘의 특징은 이제 대칭성이 있죠. 그 대칭성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여기다가 y는 t를 이렇게 걸었을 때 만나는 점과 당연히 여기 만나는 점이 당연히 대칭성을 이루게 돼요.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합치면은 그냥 0이 되지. 그럼 똑같이 얘를 또 평행 이동을 해봐. 이렇게 빼기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빼기 1 이렇게 하면 얘가 x는 1로 평행 이동이 되겠죠. 평행 이동이 되더라도 이게 모양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뭐 여기 간격이 전부 다 동일한 상황이 되고 여기도 동일한 상황이 되니 얘와 얘의 합은 항상 아까 했던 방식대로 가면은 여기를 알파로 놓으면 여기를 베타로 놓으면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가 1이 돼서 알파랑 베타의 합이 2가 돼요. 이 대칭성 때문에. 근데 이 대칭성을 기반으로 한 문제인데 이게 그 대칭성이 깨지는 애를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천천히 m이 여기까지 되나? 불안한데 여기서 다시 자 94번 다시 들어봅시다.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대요. 자 상수 m에 대해서 함수 fx가 하나는 절대값이 들어갔지. 절대값에 5의 로그 2의 4 빼기 x 더하기 m이 있고 그 다음에 5의 로그 2의 x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 5의 로그 2의 4 빼기 x y는 얘랑 y는 5의 로그 2x 이렇게 있습니다. 얘랑 얘의 관계가 대칭성 관계가 있어요. 자, 이게 함수로 기억이 나야 되는데 y는 fx를 가지고 얘를 x는 a에 대칭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이 x자리 대신에 2a 빼기 x를 집어넣어. 그럼 y는 f의 2a 빼기 x가 됩니다. 이건 이제 1학년 때 배운 거야. 그래서 함수 입장에서 fx랑 f의 2a 빼기 x가 나오면 이 함수랑 이 함수는 x는 a 대칭이야. 자 다시 fx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가 이렇게 돼. 얘가 y는 f의 2a 빼기 x가 됩니다. 자 하여튼 요 이제 느낌으로 가면 x는 2 대칭이죠. 그러니까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로그 2x가 있어. 로그 2x가 적당하게 이제 그려져요. 그 다음에 얘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된 거니까 얘를 이제 뒤집어 주면 되겠지. 요 함수에다가 뭐 2를 집어넣으면 1이니까 대충 이렇게 이런 정도가 그려지는 y는 5 로그 2x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이 되는 애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n만큼을 적당하게 또 평행 이동을 해요. 여기다가 플러스 n.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 함수도 n만큼 올렸고 얘도 n만큼 올렸기 때문에 이제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여기서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 여기다 이제 t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 절대값이니까 분명히 뭐 이게 대충 x는 2인데 여기는 x는 2인데 대충 여기를 뭐 x축 정도를 놔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여기에 이제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이제 뾰족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x가 0을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2인데 여기다 y축을 또 넣어야 되거든. y축을 어떻게 넣어야 돼? 대충 이 정도 넣읍시다. 이렇게 y축을 이렇게 넣어. 근데 절대값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전부 다 양수면 재미가 없어. 음수 쪽에서 분명히 꺾여져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대충 요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구나. 이렇게. 등호는 여기 이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됐죠? 자, 다시. fx는 t의 모든 실근의 합이 gt래요. 자, 요쯤에 걸리면 여기랑 여기에 만나는 애가 여기 2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하면 4가 돼.
얘랑 얘 가운데가 2가 있어서. 그럼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도 똑같이 4예요. 이렇게 4고 어디까지? 여기서 깨지는 거야. 여기서 깨져. 합이 얘랑 얘는 4인데 요 놈이 하나가 더 붙는데 요 놈이 0이니까 여기까지는 돼. 그러니까 요 놈이 0이야 0. 0인데 요 놈과 요 놈 더한 게 4고 0이라서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요거 바로 밑에 딱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개수가 이렇게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규칙이 깨지게 돼. 조금만 더 크게 그려볼게. 너무 작아가지고. 자, Y축, X축 좀 크게 이쪽 여기 포함. 그 다음에 2에 대해서 적당하게 대칭. 그치? 자, T 하면은 여기가 2의 대칭.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점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0을 집어넣으면 X에는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2, 10 더하기 N. 잠깐만. 10 더하기 M인데 이게 지금 절대값이니까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그러니 마이너스 10 빼기 M으로 일단 써줍시다. 여기를. 자, 이렇게 거꾸로 올라왔어요. 자, 이 상태야. 그 다음에 T가 A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는 T는 GA가 되도록 그러니까 계속 값이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요런 애들 값이 합이 동일하고 그래서 여기가 되네. 그치? 이렇게 되는 애가 A의 최소값이 2다. 그러니 여기가 2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맞아? 이게 뭐 이렇게 쉬워? 또 M은 마이너스 12. 이게 답인가 보네. 이렇게 M이 마이너스 10이고 F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죠. 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점에 대한 얘기예요. 정점. 이 점 하나 여기 지나가는 애가 기준이 돼서 이게 합에 대해서 뭐 이제 일정한 값을 갖도록 하는 그 경계.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볼 때도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A가 되게 중요한 점이죠. T에 대해서 A. 그러니까 T 값은 fx는 T. 이거는 Y 값이야. Y 값. 그치? 그리고 요거의 경계가 A였기 때문에 A라는 경계가 되게 중요한데 A로서 의미가 있는 점은 어디가 되겠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 A 값은. Y 값으로 의미가 있는 건 0과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뭐지? 할 때 X좌표, Y좌표로만 이거 살짝 나눠도 대충 여기 찍을 수가 있다. 특이점. 이런 점들이 해석에 하여튼 많이 나오는 점입니다. 뭐 이 정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사람은 요거 푼 다음에 이제 이게 몇 번이야? 94번이니까 95번을 한 번 더 집에 가서 푸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데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해가 됐어. 그냥 뭐 나는 풀지 못했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 그럼 이제 집에 가서 95번 한번 시도를 해봐. 풀리면 대박이고 풀려도 괜찮아요. 내년까지만 풀 수 있으면 돼.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96번도 거의 비슷합니다. 합의 입장에서 들어가시면. 근데 97번은 좀 어려워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가시고 나는 뭐 95, 96 다 풀렸다 그러면 97 도전을 해봐. 괜찮으니. 마찬가지로 98, 99도 99까지는 아마 될 겁니다. 요거 한 다음에 99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봐. 요거는 이제 집에 가서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해봐. 99까지 돌파하면은 조금 뿌듯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간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뒤쪽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중간에 좀 집어넣어서 가려고 했어요. 자, 62번도 봅시다. 수능 문제부터 아주 유명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시작점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그래서 이 문제가 누적이 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이런 스타일 기출 문제가 10개도 안 되거든. 기출 문제 뭐 자이스토리 같은 데 많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먼저 풀고 들어가도 되고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 엄청 어렵게 나온 것들을 여기다 막 집어넣은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고 변형한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건 더 쉽게, 쉬운 건 조금 더 어렵게. 그래서 이게 62번이 이제 이제 수능 2년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하여튼 변형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문제들이 또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얘 하나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출 문제 중에서도 얘 하나를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또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점근선과 정점. 이것만 잘 따지면 돼요. 점근선과 정점. 자, 0에 대해서 함수가 나눠져. 그럼 0을 집어넣는 거지 뭐. 자, 그냥 집어넣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0 집어넣으니까 9 빼기 n이야. 9 빼기 n의 절대값. 대충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어요. 1 빼기 n이네. 1 빼기 n. 잠깐만. 0을 집어넣으면 뭐야? 이게 4. 자, 2 빼기 n이지. 2 빼기 n.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걸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돼.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절대값 함수를 풀어내는 방법이 fx는 t를 풀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가 y는 절대값 fx를 그린다. 그 다음에 y는 t라는 그래프를 그린다. 얘네의 근점을 생각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두 번째는 fx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t를 푼다.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풀어. 이게 절대값이 많아지면 헷갈리거든. 이게 절대값이 많잖아. 여기도 절대값이고 여기도 절대값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진강수지. 대충 진강수 이렇게 돼요. 여기는 구멍 빵꾸.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로그 2 함수니까 이렇게 얘도 증가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야.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0을 처음부터 뺍니다. 9 빼기 n. 어차피 절대값 안 들어간 걸 먼저 그린 거야 지금. 2 빼기 n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이야.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는데 만나는 점이 4개가 나와야 된대. 자, 여기에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t랑 마이너스 t를 집어넣을 거야. 요걸로 풀어볼 거거든요. 요걸로. 아니, 절대값을 이거를 그리는 게 그냥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여기 속에 있는 걸 그리고 속에 있는 걸 그려서 t랑 마이너스 t를 할 거야. 이게 t가 이렇게 들어가고 t가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4개 점에서 만나는 건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x축이 여기 이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x축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은 무조건 4점에서 만날 수 있어. 그냥 존재만 하면 돼. 그럼 그건 어떻게 돼? 얘가 양수면 되고 얘는 음수면 돼요. 얘는 양수면 되고 음수면 돼.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등호가 들어갈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등호가 들어갈지만 고민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만 되면은 n이 3, 4, 5, 6, 7, 8까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답이 3, 4, 5, 6, 7, 8이에요. 답이. 거기로 끝나. 이게 꽤 어려운 문제로 나온 거거든. 자, 근데 이제 절대값 그래프를 내가 그리겠다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뾰족. 요렇게 뾰족 해야 여기에 들어가지.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다 t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취향대로 가셔도 되고 사실 둘 다 푸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아요.
차한테 이렇게 꺾여야 4개가 되는 거지. 그 꺾이는 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꺾이는 점, 여기서 근이 발생한다 로 해석을 하고, 근이 발생을 한다. 근만 발생하면 여기서 꺾이거든 무조건. 그래서 이거 뭐 사이값 정리도 풀 수가 있고, 사이값 정리, 중간값 정리라고 하지. 그걸로도 풀 수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방금 전에 얘를 설명한 게 이해가 됐으면 그 옆에 있는 63, 64를 이제 순차적으로 공략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자, 이거는 이제 하도 변형된 문제가 많아가고 있는 대로 다 쓸어 담았어. 그래서 다 풀 수 있으면 다 푸시고, 다 못 풀 것 같으면은 대충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좀 풀어봐. 자, 그 다음에 다시 70번 가봅시다. 이거 계속 그냥 잘 푼 사람은 뒤로 밀고 가면서 풀어. 상관없어요. 자, 70번. 이게 놀랍게도 2학년 모의고사로 한 11월 달에 나왔던 것 중에서 또 킬러 문항이었어. 객관식에서 제일 어렵던 문제입니다. 근데 되게 쉬워요. 엄청 쉬워. 자, 해볼게. 70번. fx가 2에 x 더하기 3 더하기 b. x가 뭐 이런 게 되게 거슬리잖아, 그치? 뭐 거슬리면 적당하게 찍고 막 해봐. 이게 어차피 그래봐야 정근선과 정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해봅시다. 뭐 그래프 일단 뭐 어떻게 정확하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대충 여기다 a를 집어넣어요. 이건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니까 대충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 뭐 대충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a에 포함이 됐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 x는 a.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이 값이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대충 2에 a 더하기 3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이제 감소함수입니다. 대충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함수가 될 텐데, 얘는 중요한 게 정근선이 중요하죠. 얘도 정근선이 중요하죠. 정근선이 이게 b랑 y는 b랑 3b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야. 3b. 그럼 3b를 어디다가 집어넣지? 뭐 한 이쯤 집어넣을까? 아니면 이쯤 집어넣을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문제 풀다가. 그치? 그 다음에 정근선 입장에서 b랑 3b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이 3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거 b보다 크니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어디 먼저 해야 될까? 어디 먼저 할래요? 왠지 요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얘를 먼저 시작하면 이게 답이 아닐 때 이렇게 가는 게 쉬워. 얘가 기준이 돼. 이 정점하고 그래서 정점과 정근선을 계속 머릿속에다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 자, 하여튼 다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 무조건 만족시키는 K의 최대야. K의 최대가 4B 더하기 8이 됩니다. 4B 더하기 8? 일단 잠깐만, B가 양수인가? B는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4B 더하기 8이면은 얘는 3B보다 큰 거지. 일단 뭐 이런 숫자가 안 보여도 상관없어. 그냥 일단 뭐 이렇게 뭔가가 나오면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뭐 모르겠어요. 뭐 3B보다 큰 것 같은데 정근선보다 큰데. 자, 이제 다시 B에서 T가 K까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이겠죠. Y는 fx와 t의 교점이 한 개여야 돼. 교점이 한 개. 자, B보다 큰 애를 t를 잡아볼게. 이제 해볼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개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넣어볼 거야. 물론 이제 다 따져야 돼. 뭐 대충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문제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 K의 최대니까 여기 K 값에다가 당연히 4B 더하기 8을 일단 집어넣어보고 생각을 할 것이고, 여기 4B 더하기 8 그럼 4B 더하기 8이면 이거보다 크고 3B보다 크면은 대충 여기를 4B 더하기 8 이 정도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이 정도를 잡고 점이 한 개가 만나야 돼. 한 개가 만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A를 또 한번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5에다가
더하기 3b. 얘네 어떻게 보면 최대 대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이 4b 더하기 8의 위치를 어디로 놓을 것인가가 이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4b 더하기 8이 뭐 이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한 개에서 만나는 요 위치가 여기 3b거든. 여기 정근선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3b가 되는데 한 개 이렇게 되는데 한 개씩 되는 애의 경계가 딱 여기란 말이야. 한 개만 만나는 애가. 근데 최대가 4b 더하기 8인데 4b 더하기 8은 3b보다 커야 돼. 그럼 이 위에서 뭔가 하나에 대한 점이 계속 연속적으로 쭉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지죠. 애초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한번 찔러보는 거야. 중요한 점은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게 수투에서 더 심해. 그래서 0과 요 점과 여기 점근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선이 그냥 거의 모든 걸 다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가고 여기가 3b가 되면은 여기 있는 3b가 점근선을 쭉 가면 한 개 심지어 여기 와도 여기 점 하나가 여기에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개, 그 다음 또 한 개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럼 됐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점이 여기까지 되면 됩니다. 4b 더하기 8이라고 하는 애가 얘 a를 집어넣은 애랑 이게 같아지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더 조건, a하고 b가 두 개가 있으니 여기 3b라고 하는 애랑 여기 점근선 2에 a 더하기 3 더하기 b가 3b가 되면 돼. 아니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결론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되게 쉬운 결론으로 되어 있을 거야. 수능 문제는 다 그래요. 다 그래. 근데 그거를 여기 y좌표, x좌표에 계속 집중하면 더 잘 보이게 돼 있어. 아니 엄청 어려운 문제야. 이거 킬러 문항이었다니까. 근데 막상 풀고 나서 결론을 다시 되짚어 보면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이야. 점근선과 정점에 집중하면 이게 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조금 이해가 좀 괜찮았다. 뭐 그러면 옆에 71, 72 이런 애들 푸세요. 자, 그다음 73번. 이거 더 쉽습니다. 73번에서 이제 fx가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쭉 그려볼게요. 이거는 다 고정돼 있어. 아, a를 모르는구나. 3을 집어넣으면은 2x까지 쭉 타고 올라와서 여기다 3에다가 8 얘가 점이 찍히고 2x 그 다음에 4분의 1에 이 뭐야 x에다가 4분의 1에 3 더하기 a 더하기 8 요건 3보다 클 때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 당연히 경계선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8이야. 근데 이 함수에서 중요한 건 여기가 점근선이고 점근선. 왜냐면 y는 2x 더하기 뭐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점근선이란 말이야. 여기가 x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의 점근선이야. 그럼 얘가 여기 점에서 시작해서 감소를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애들의 y는 fx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를 찾아야 돼요. 정수는 뭐 여기 다 보이잖아. 여기 1부터 해서 1, 2, 여기 0, 뭐 이렇게 여기까지 8까지 들어가면 일단 이쪽에서 8개 정수인 점들의 개수예요. 그럼 요렇게 하면 또 8개 여기까지가 16개입니다. 여기까지가 16개인데 이게 23개가 나와야 돼요. 7개를 더 추가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7 여기까지가 정수점으로 딱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가 딱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풀지 하는데 마이너스 7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걸 점근선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마지막에 좀 힘들어요. 그럼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8하고 만나면 안 돼. 이거 이제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애가 요놈의 점근선하고 같아지면 돼. 그러면 이제 개수가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위험한 게 봐봐. 이게 항상 마지막에 틀릴 수가 있어. 자,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8 두 개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등호가 여기 들어가. 등호가 여기 들어가요. 등호가 여기. 아니 선생님, 이 정근선이랑 안 만난다면서요? 아니 이 자체가 이거에 대한 정근선이 될 수 있어. 이게 정근선인데 이 정근선이 마이너스 8이 되면 여기 정수점하고 절대로 안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정근선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요. 자, 이것도 진짜 인기가 많았던 문제입니다. 내신에서 하여튼 뭐 정말 많이 써먹었던 문제들이고, 요게 이제는 좀 잘 풀렸다, 요게 이해가 됐다 보면 한 78번 정도 시도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문제야. 다시 얘기하자면 근데 학교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와요. 너네 학교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사실 재작년에 나온 게 좀 특이한데, 왜냐면 재작년이 시작연도라서 바로 당해 이거를 반영을 한 학교가 거의 없었거든. 하여튼 빨라. 그 문제 빨라, 너네 학교가. 자, 그 다음에 또 79번 가봅시다.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2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클럽 문항이었어요. 자, 두 자연수 A, 자연수. 근데 이 문제는 다 뻔하게 계속 얘기했잖아. 정근선과 정점이야. 정근선과 정점을 계속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함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x 빼기 3분의 4 더하기 a, x가 2보다 작은 이렇고, 그 다음에 5 로그 2의 x 빼기 b가 x가 2보다 클 때 이렇대요. 여기다 이제 직접 집어넣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게 시작점도 문제가 돼. 시작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난리가 나고, 여기서는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양수함수가 두 개가 교차가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다시 또 볼게. 실수 t에 대해서 비슷하지?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제 실근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fx는 t,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개수가 빵개 또는 한개 또는 두 개가 돼야 된대요. 여기서 특징은 세 개는 없다. 세 개는 안 되네. 세 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T는 이 자연수 개수가 6개가 나와야 돼. GT가 2가 되는 자연수의 T의 개수가 6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방향만 알려줄게요. 자, 일단 여기다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은 4 더하기 A. 4 더하기 A.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구나. A 빼기 4. 이렇게. 얘는 정근선이 A고, 그러면 Y는 A, 그 다음에 A는 여기 3이 정근선이 되는데 이쪽은 어차피 안 가니까 이 정도쯤 오게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A 빼기 4. 자, 정점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정근선 표현했습니다. 자, 이쪽도 이제 정근선과 정점을 표현할 건데 2를 집어넣어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5 빼기 B가 되네. 절대값. 5 빼기 B. 자, 근데 아무래도 X축에 다 할 것 같죠? 절대값이니까. 원래 이 속에 있는 것만 그리면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야.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형태. 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은 5 빼기 B입니다. 5 빼기 B. 자, 근데 이게 이렇게 꺾여. 절대값을 씌우면. 그럼 여기가 5, B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뒤집혀지니까. 자, 다시 볼게 이제. 함수 GT 치역은 0, 1, 2래요. 0, 1, 2. 자, 이거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로그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y도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자, 이거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할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생기면 안 돼. GT는 두 개가
맥시멈이고 3개는 되면 안 돼. 3개는 안 돼. 빵개나 1개나 2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 위치를 알려준 거야. B 빼기 5가 여기 A 빼기 4보다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뭐 요렇게 되는 것까지는 되겠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빵개 1개 이렇게 2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되네. 이렇게 돼도 1개 여기 2개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자 그럼 케이스는 2개가 될 거예요. 여기 1번 2번. 자, 1번 케이스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자 이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뭐 답이긴 한데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A.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2개가 만들어지는 T가 6개가 나와야 된대. 2개가 만들어지는 거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게 편하겠지. A부터 하나씩 내려오는 게 좋아요. 자연수니까 A는 안 될 거고 이거 1개고 A보다 하나 작아지면은 2개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여튼 그 GT가 2가 되는 그 A, 그 T의 값은 일단 A는 안 되고 A 빼기 1, A 빼기 2, A 빼기 3 이렇게 쭉 내려갈 건데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도 가능하지. 이렇게 여기도 그럼 거꾸로 올라오면 여기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애들이 되는데 여기 경계를 보면은 여기 경계 여기까지 A 빼기 1, A 빼기 2, A 빼기 3 여기 A 빼기 4야. A 빼기 4까지 잠깐만 등호가 잘못했다.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네. 망했네. 얘가 등호가 안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 아무리 해도 1개밖에 안 생기네. 이거는 빠지고 그럼 이 일단 3개 갖고 그럼 여기 밑에서 3개를 확보하면 돼. 3개 그럼 1, 2, 3 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뭐였지 아까? 왜 지워졌지? 아까 B 빼기 5였어. 이 점이 여기 들어가는 게 이렇게 그럼 B 빼기 5부터 다시 세. B 빼기 5에서 B 빼기 6, B 빼기 7 이렇게 딱 3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B 빼기 5, B 빼기 6, B 빼기 7이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1이 되면 돼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세서 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게 뭐 하여튼 100% 다 이해가 안 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 정도를 풀었는데 내가 답이 나왔다 그러면은 학교 시험에서 공략을 해볼 만은 할 거야. 근데 이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문제를 버릴 때 있지. 내가 이거를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봤어야 이걸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얼핏 봐도 이게 따지는 게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학교 시험에서 일단 1순위로 버리는 게 맞거든. 근데 그걸 판정을 하려면 이걸 풀어봤어야 알아. 그래서 그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이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릴 때 버리더라도 이거 연습을 하시는 게 맞고 수능에서는 100% 나오는 유형이라서 정시로 돌린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이거 공부 못하면은 2등급도 안 나와.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라. 자, 하여튼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100 어디 볼까? 101번? 101번. 이건 시간 많이 걸리는데 망했다. 자, 일단 방향 관련부터 알려줄게. 이거 풀어보고 안 되면 클리닉 시간 때 와서 질문하시고 그 수업 시간 앞뒤로 질문하세요. 그 100번도 되게 좋아. 100번도 문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형으로 풀어보시고 자,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볼게. 일단 방향만 잡아줄게. 2에 x 더하기 2가 있고 뭐 그냥 그래프 그려진 거지 뭐 이것도 이 중간에다가 2차 함수를 집어넣으래. 하여튼 이게 되게 잔인한 문제라서 2까지 8 빼기
4 빼기 x.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0과 2가 경계예요. 0과 2가 경계고,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수 원문제라기보다는 1학년 과정 문제야.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요. 정근선 0,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지. 여기는 구멍빵. 자, 여기다가 x가 2보다 클 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4가 돼서 4가 됩니다. 여기 점을 지나가고,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거는 그래프가 원래 2의 x가 이렇게 그려져. 근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그려져요. 원점 대칭. 여기 x, 여기 x에다 마이너스, y에다 마이너스, 원점 대칭. 이렇게 된 애를 8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정근선이 8이 돼. 그럼 정근선이 8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2차 함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2차 함수를 집어넣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같이 한표. 이거 아까 우리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거기에서도 최대 최소를 같지 않게 하는 문제가 나왔어. 비슷합니다. 자, 이놈의 문제점이 뭐냐면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지점으로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a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크게 보면은 영역이 3개. 그래서 1학년 문제야. 꼭지점이 이렇게 들어가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려지면 뭐 하여튼 이게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렇게 최대 최소로 가지 않으려면 여기 정근선보다는 밑으로 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게 꼭지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잠깐만. AB가 자연수라고 했지? AB가 자연수니까 0,P. 여기 무조건 이 정도는 들어가게 돼. 이런 식으로 되는, 여기가 B를 지나간 거니까 이게 음수로 가는 것까지 뭐 따질 이유가 없고, 이쯤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 이걸 얘는 뭐 무조건 0보다 큰 상황이 되고, 얘가 이제 0.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어서 8보다는 작게 잡으시면 되죠. 극단적으로 뭐 이 정도 딱 들어가면 돼. 이 정도가 되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꼭지점이 가운데 있으면 하얗게 복잡해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또 x는 1로 이렇게 딱 나눠야 되는데, 꼭지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가운데 들어갔을 때랑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이렇게 됐을 때가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최소와 최대를 결정하는 데가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아니고 오른쪽으로 좀 치우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최소를 결정하는 데가 여기, 최대를 결정하는 데가 0이 되니까 이걸 또 다 따져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0을 집어넣어갖고 이 함수값이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2를 집어넣었을 때 4 빼기 2a 더하기 b도 하여튼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질 게 많아.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문제야. 그래서 이걸 풀어서 꼼꼼하게 답을 맞췄다. 그러면은 이걸 한 5분? 아니, 5분도 아니고 한 7분? 8분? 10분 넘어가면 좀 위험하고, 그 정도의 예를 풀었다 싶으면 학교 시험도 도전을 할 만할 것 같아요. 맞추는 애들 전교에 몇 명 안 될 거야. 이런 거는 나오면은. 하여튼 이거는 선택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104번. 104번은 좀 쉽습니다. 이런 부분 2차 함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방향만. 이 정도는 그래서 그냥 간파해서 풀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양수 쪽에서는 이렇게 2차 함수가 고정 2,4를 지나가지. 이 정도 뭐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왼쪽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지수 함수가 꺾여 있었죠. 뭐 대충 뭐 요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 그런 상황인데, 자, 끝까지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래. 이 n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g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모든 a, b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gn이 0이 아니면 빵개가 아니라면 gn의 값은 짝수개가 나와야 돼.
GN의 값은 짝수계. 자, n은 1부터 들어가. n은 1, 2, 3, 4, 그 다음에 5. 뭐 이렇게 모든 n에 대해서 다 따지래. 모든 n에 대해서 따졌더니 어떻게 짝수계가 나와야 되네. 근데 이게 두 개씩 여기 이미 짝수가 되어 있고 여기 홀수계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지수 함수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겠니라고 했을 때 다시 y는 절대값에 이게 x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b구나. 빼기 b. 자연수니까 그럼 이 밑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지수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b만큼의 정근선이 되고 그럼 x축이 이 정도가 될 거고 x축에 대해서 꺾으면 이렇게 되겠네.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 한 개가 이게 포인트지. 어떻게 해주고 싶어? 이걸 정근선으로 맞추고 싶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어디까지 가야 될까?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포함이 되고 끝점이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하시고 가장 그럴듯한 거 정근선에 여기 꼭지점 이런 것들 정점 얘네들을 예쁘게 일단 이렇게 딱 만들어봐. 이러고 났더니 짝수계 맞고 여기 짝수계 4개 여기 뭐지? 여기는 n이 아니니까 이거는 n은 뭐 자연수니까 상관없죠. 자, 이거랑 근데 봤더니 젠장 모든 AB의 값은 합이야. AB가 하나가 아니네? 그럼 여기서 다시 고민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또 있다고?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또 있지? 이 생각을 해. 자, 그러면은 정근선을 이제 바꿔보는 거죠. 정근선을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5로 한번 바꿔.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되면은 1개, 2개, 3개 망했네. 그럼 이렇게는 안 되고 요렇게 다시 정근선을 5로 바꿨더니 여기 1개, 2개 이건 안 되네. 그럼 요거보다 밑으로 이렇게 어차피 여기에 걸리는 애들만 따져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은 어차피 얘랑 만나지 않을 테니 뭐 한 개로 만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만 보정을 해보세요. 위로 올리고 아래로 올리고 그 정점을 이제 바꾸는 거야. 자, 뭐 이 정도 힌트 줬으면 집에 가서 조금만 더 해보세요. 아니면은 뭐 이것도 안 되면 밑으로 내리든가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면 되잖아. 그치? 이거 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그럼 내려올 수 있는 폭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 주변에 어쨌든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하시고 안 풀리는 것들은 가지고 와. 질문해 줄 테니까 하여튼